자, 이번 촉선에서 현재까지는 뭐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종식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내걸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다. 박은정 전 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 1번이 됐는데요. 이 당원 투표를 해서 선택된 거지 않습니까? 네,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50대 50 해서 선거로 뽑았습니다. 압도적 1위라고 하던데요. 뭐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득표율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여성 중에서는 1위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이라는 검찰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조국 혁신당의 기치에 공감해 주신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조국 장관이 돌풍을 일으켰다.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1번인 우리 박은정 검사님은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셨다. 뭐 이렇게 저희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뭐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한 일인데 저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지지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노의 표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더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선봉대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쇠빙선, 쇠빙선, 네, 예인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얼음과 북극의 동토를 깨는 네.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 오래 근무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게 검언유착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네.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기자가 그 검찰 고위 관계자하고 같이 그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 사건이고요. 네. 당시 그 고위 관계자로 특정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제가 감찰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할 때 윤석열 총장이 대놓고 방해한다. 네, 그 사건이 그 두 사람이 이제 특수관계라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윤 전 총장 측에서 이 사건 수사 지휘에 손을 떼겠다. 네. 이렇게 대검 부장회의에 이것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중에 수사망이 좁혀지고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휴대폰 압수수색이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뭐 본인이 다시 이것을 번복하고 수사를 방해한 이런 사건이고 감찰은 대검 감찰부에서 즉시 이 사건 그 초기에 핸드폰이라든가 뭐 전자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감찰 착수를 하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게 그 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두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중대 비위로 인정이 되어서 면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1심 선고가 판단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뉴스가 됐던 것이 한동훈 검사가 본인의 핸드폰에 비번을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의아한 게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일반적인 피의자인 것처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 이게 적법한가요? 그 개인의 이제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비번 다 협조를 하고 포렌식을 다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공직자라면 게다가 검사라면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압수해서 비밀번호 협조하라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친윤 검사들은 네네. 거의 대부분 뭐 한동훈 전 검사장뿐만이 아니라 손준성,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직접 감찰한 술접대 라인 검사 3명도 모두 휴대폰을 뭐 분실했다라든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지켜야 할 검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은 저는 반법치적 반법치다.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일로 그 징계를 받으셨어요, 검사님께서? 네.
그 징계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윤 전 총장 감찰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 징계 사유는 저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임 처분을요? 네, 그래서 자리에서 쫓겨났는데요. 네. 그 뭐 해임 사유는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뭐 한동훈 전 검사장의 채널A 수사 자료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에 사용하고 감찰위원회 가가지고 이걸 무단으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관련해서 판사 사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견 검사의 검토 보고서를 뭐 수정 삭제 지시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인데요. 그 대부분은 제가 수사기관에서 1차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고 또 판사 사찰 관련해서는 1심 법원에서 판사 사찰은 직권남용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이런 또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 문제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윤석열 총장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같은데. 저는 제가 한 일이 모두 적법했고 당연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찰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법원에서조차도 모두 적법했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다. 네, 저는 이 징계가 부당하기 때문에 네. 황당하기 때문에 네. 이 소송에서 뭐 취소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지금 그 징계 네, 소송 취소 준비 소송은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군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반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손준성 검사는 지금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근데 내부 징계는 지금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너무 개별되네요. 윤석열식 내로남불 법칙인 거죠. 공정인 거고 당연히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되어서 1심에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저보다 뭐 저는 더한 징계가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이거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그래서 저는 매우 불공정하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뭐 이 내로남불식 법치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은 뭐 내 편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네. 덮어주고 네. 상대편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잡티 하나라도 뭐 가혹하게 수사하고 뭔가 처분하는 이런 식의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이 그 손준성 검사가 있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고발장이 작성되었다라는 게 1심 법원 판단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지시를 누가 했는가? 저희 검찰의 조직 체계상 이것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기 때문에 직할인가요? 직할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대비가 아니었을까. 징계를 무혐의하고 오히려 영전시키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것과 패턴이 똑같은 거죠. 뭐 살짝 같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범의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떡을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시키는 그런 전략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찰한 채널A 수사방의 감찰방에도 특수관계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비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으로 징계 청구가 됐던 거거든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지금 국정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네, 지금 뭐 호주 대사 이야기가 네. 뭐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우리식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깐부예요, 깐부. 네. 오랫동안 이제 검찰 생활을 하면서 깐부인데 최근에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 갈등이 빚어지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분들이 무소불위의 검사 시절을 같이 겪었는데 과연 이 갈등이 진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약속 대련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보셨어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약속 대련이라고 다들 표현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명품 가방 사건 이후로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은 완전 갈라선다거나 저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법원에서조차도 특수관계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카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부분은 제가 최강욱 전 의원한테도 여쭤봤는데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치권에 있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이 법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냐면은 지금 한동훈의 가슴에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 욕망의 불길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삼키려고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르게 보시네요. 그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한쪽도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정치적인 평론을 할 수는 없고 검사의 시각에서 보면 두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위기가 될 수가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감찰한 이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네.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형사법적인 판단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조폭 영화가 생각나네요. 조폭 영화에서의 진정한 친구는 나쁜 일을 같이 한 친구랍니다. 아, 네. 좀 와닿는가요, 느낌이? 예, 와닿습니다. 네네. 조국 장관님하고 그러면 이제 정치를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뭐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냥 저는 해임 소송하고 검찰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간곡하게 설득하셨고 해임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굉장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은커녕 기계적 중립조차도 포기한 상황.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계시는 상황에 제가 뭐라도 힘을 좀 보태봐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한번 싸워봤고 제가 이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라도 좀 할 수 있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망설이고. 그래서 지금도 좀 정신이 없는데 그런 이유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러브콜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이나 루트가 있었을 텐데 조국 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는 조국 장관님과의 뭐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신뢰 뭐 이런 것들도 뭐 아니요,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고 말씀도 저는 당에 들어와서 처음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저 대표께서 끝을 보겠다라고 하시고 결기를 보여주셨고 저희 당의 제1강령이 검찰개혁입니다. 네. 제가 형사부 검사 24년 하는 동안에 검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다 생각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싸우고 지치고 또 시달렸지 않습니까? 피곤한 상황인데 밖에 나와서까지 이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와 싸워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인생 피곤해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계속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심을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찰할 당시에 그 친윤 검사 언론들에 의해서 뭐 언론에 왜곡해서 이 감찰 상황이 막 유출이 되면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일을 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어쨌든 희망을 드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제가 일을 하고 그러면 저도 그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만두실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평론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국 혁신당이 단일 주제 정당이니까 검찰 개혁이 끝나면 그러면 소멸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에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또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네. 있고 네. 뭐 의료라든가 외교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훌륭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을 네.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전문가분들이 또 나라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정상화시키는데, 일을 네. 정상화시키는 일에 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이나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그 이제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신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는 것이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수사 기소 분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좀 진일보된 방법이라든가 뭐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부산물이 윤석열이라는 네, 존재이죠. 그 당시에 윤 전 총장 측에 또 힘을 너무 실어준 부분이 있고 사람과 구조 모두가 문제였던 거거든요. 네. 수사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공소 제기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그 다음에 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거라서 그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모두 지금 분산하고 나누고 쪼개는 일을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하다가 멈추었지만 수사권을 나누어서 여러 수사기관으로 나누고 기소권도 기소 대비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누고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검사장 직선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독점해서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사익을 위해서 사유화하지 않도록 그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면 다시는 그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이게 횡으로의 권력의 분산인 것 같아요. 다양한 조직들을 나눠 가지고. 근데 국민들이 보면은 그래 봐야 다 검사들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지방 분권 같은 종으로의 분산. 네. 이 전국적인 단위의 검찰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은 혹시 구상 안 해보셨나요? 자치검찰에 대한 자치검찰, 예, 네. 기본 또 구상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것이 이제 수사권 뭐 반드시 검사라고 명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수사관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상관없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수사권을 예를 들면 마약 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하는 사람은 그 수사관인 거죠. 그리고 기소권을 주지 않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법률가 집단이 그것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권한이 행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법률 제도적인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인들은 보통 결국 마지막에 가서 사람의 문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지금 사실상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실의 위성정당이 되었다. 네. 용산의 돌격부대처럼 굉장히 지금 수년간 그 정적 죽이기 수사에 올인을 하고 내 편의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이런 그 굉장한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자정작용이나 염치도 잃어버린 그런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그 무리한 혹은 위법 부당한 이 수사라든가 절차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할 때 결국은 하나회를 척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뭐 좀 사적 방법 비슷했는데 이게 나중에 뭐 특별법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검찰 내에서 정치 검사들, 그다음에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하는 뭐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가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행 법으로도 네.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발도 되어 있고 탄핵
탄핵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탄핵 검사 조치도 탄핵. 예, 검사 네네네. 탄핵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검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업무 수행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면 그 부분을 멈추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조국 대표께서 한동훈 특검 네.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한동훈 특검법은 저희 당 1호 법안으로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검찰이. 네. 한동훈 전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딸 논문 대필 의혹도 대필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또 채널A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수사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또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연루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해서 독립적인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해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서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 교육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께서 전략적 접근으로서 본인이 핍박받은 것과 오버랩 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실제로 발의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저희는 반드시 발의할 것이고요. 반드시? 네.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공정의 개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께서 지금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셨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판결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의 그 불공정, 당신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린 거죠. 특검법을 하겠다. 네. 근데 특검법을 하려면은 결국 그 야당의 동의도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과의 협력 관계인데 최근에 이제 이 비례대표 투표 관련해 가지고 지민 비조, 지민 비민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입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는 이제 지민 비조였다가 지조 비민. 지조 비민. 네, 지조 비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비조 지민. 비조 지민. 이렇게 비례대표를 조국 혁신당 찍으러 왔다가 찍으러 오셨다가 지역구는 민주당에 찍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과 저희는 연대해야 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께서 총사령관으로 네. 막중한 이 총선 정말 아주 역사적인 중대한 총선을 잘 이끌어 주시고 조국 혁신당은 그 앞에서 저변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어쨌든 반윤 전선을 네. 공고화해서 단일 대우로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 전선에 서 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참고로 그 하객진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단어들이 조합이 굉장히 깔끔해요. 귀에 속속 와닿는데 이런 메시지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요? 뭐 전문가가 있는가요? 아니면은 조국 혁신당이니까 뭐 조국 장관께서 만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물론 메시지 관리팀이 있겠지만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있겠는가. 네. 입장이 분명하니까 메시지도 네. 간결하다, 선명하고. 저희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절박한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런 절박함에서 네. 그런 절절한 메시지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와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있으면은 해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강령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명품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의 폐륜 집단을 반드시 청산하고 저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저하고 조금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짧게 말씀하시는 게. 네, 이제까지 우리 박은정 비례대표 조국혁신단 1번 후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을 간결하고 이렇게 포인트만 살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는 조금 길게 해도 되는데. 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